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것은 순살인가 건설인가 순살자이 하자이 사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이는 왜 비쌌냐? 순살이라 비쌌다. 철근이 없는 순살이라 그래서 비쌌구나. 왜? 실제로 치킨집에도 순살이 더 비싸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낮죠. 그냥 이게 뭐 설계가 잘못을 한 건지 시공이 잘못을 한 건지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웠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왔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이게 결과 언제 나온 거예요? 7월 5일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보강근인데, 이 보강근은 날려먹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보강근이 한 10개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설계해서 계산을 잘못한 거지.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5개마저도 시공해서 또 떼먹은 거지. 뭐 원가 절감 플러스 뒤로 이제 돈을 좀 쓰려시 챙긴 거죠. 스스로 아스포츠를 챙기는 K문화. 그래서 실제로는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사리 파는 거지. K건설의 클래스, 설계, 감리, 시공이 합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무너뜨린 거죠. 이렇게 잘못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실제로 32개 중에 15개가 없어요. 그 철반 이상이 없어요. 10개 중에 5개도 아니야. 더 없어요. 설계 자체 없고, 그나마 설계에 있는 8개 중에 4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놀이터죠. 놀이터에 흙을 쌓아가지고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을 쌓아서 토사를 올려가지고 이제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나 계속 흙을 쌓았어요. 원래 여기 1m여야 돼, 1m. 1.1m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2m 넘게 쌓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휘어져. 콘크리트가. 근데 하필이면 콘크리트 강도가 30%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안 무너져. 이게 무슨 뭐 백화점 세일이야? 무슨 마트 세일이야? 30%나 약한 거 써? 야, 콘크리트 강도까지 할인을 해버리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다. 근데 뭐 그것만 올라갔겠습니까? 여기 뭐 덤프트럭도 있고 레미콘도 다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 공사에서 철근을 더 줄였다. 근데 감리가 잡아내지 못해. 왜? Why? 실제 공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탁해요. 이게 줄어. 수수료 떼야 되니까. 또 더 줄어. 수수료 떼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콩고물 겨우 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 너는 이번에 돈 못 챙겨주지만 대신 너희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거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개 같은 경우지. 왜냐하면은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공회사 개발은 더 하긴 한데 보통 뭐 몇백 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 뭐 대단지의 어떤 공사 경험이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 제한 입찰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격 조건을 갖춘 애들끼리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발주기관에서 발주를 하죠. 여기 이제 LH가 되겠죠. 원청, 이게 GS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하청. 그럼 여기 밑에는 어떻게 재하청. 여기까지는 합법이에요. 여기서 하청 주는 합법이야. 근데 재하청부터는 불법이다. 근데 다 준다. 재하청에서 끝나면 다행이지. 재재하청, 재재재하청 다 나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리는 왜, why? 제대로 일을 못했냐? 보시면 구조기술자가 만들어요. 설계를 해. 설계부터 개판이었는데 뭐 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 해석이란 걸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걸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 시공사로 넘깁니다. 이게 GS. 그걸 얘들이 직접 하는 공사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하청을 줘요. 근데 얘네들이 끝나겠냐고. 재하청을 주죠. 그리고 다시 재재하청을 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국 애들한테 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동남아 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업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는 도대체 뭐였냐? 감리는 여기 있는 여기 GS. 보통 GS에서 계약을 해요. 말이 계약이지. 그냥 하청 주는 거야 이것도. 그래 GS 눈치를 봐 안 봐. 보죠. 왜냐 까다롭게 하면 다음 공사 때는 얘네는 계약 안 할 거 아니에요. 회사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 중지 권한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라 하고 그냥 눈뜬 장님을 입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는 거지. 이번에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답변드릴게요. 그럼 구조기술자는 뭐 하는 애냐?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죠. 구조기술자는 이런 애다. 근데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누구냐? 우리나라 미드의 열풍을 일으킨 그 드라마 미드 열풍의 시초 바로 프리즌 브레이크의 마이클 스코필드, 스코필이라고 하죠. 이 양반 직업이 구조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탈옥이 가능했던 거지. 건물 지을 때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나 이 드라마 안 봤어. 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건 봤겠지. 나의 아저씨 이성균이 이 역할입니다. 직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설계도 하지만 안전진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발주를 하고 비용 담당하고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 이거 넘겨서 시공하고 그다음 문제가 있으면 제재 그리고 이거 발주자한테 알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된 거지. 설계는 개판, 시공도 개판, 감리는 그냥 눈뜬 장리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야말로 그랜드 슬램을 잃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감리는 을이에요. 을.
감리는 뭐 있냐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감리 있는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일감을 주는 애들인데 어떻게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지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아예 문제 일으킨 건설사를 아예 그냥 방학해가지고 퇴출해버리던가 강력하게 하던가, 아니면 감리를 아예 정보 어떤 기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막 무조건 그 공사에는 니네들이 비용 내고 감리를 불러라. 어떤 감리? 공무원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리를 불러라. 이러지 않은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자,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하던데, 후분양하면 된다. 선분양의 문제다. 개소리야 솔직히. 이거는 선분양과 후분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분양에는 뭐 이런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선분양, 후분양을 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선분양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중소건설사. 왜 돈이 없잖아요. 중소건설사들이 돈을 받아서 건설하면 가능하지만 후분양을 자기 돈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쟁이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개소리인 게 요즘은 뭐 건설사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돈 받아서 하나? 대부분 선분양에서 받는 돈도 있지만 대부분은 PF 대출 땡겨요. 중소건설사들도 다 PF 대출 받아요. PF 대출이 뭐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네, 이렇게 어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미리 예상하고 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기업들한테 많이 해주는데, 빌딩을 매수한 어떤 부자들도, 그분들이 뭐 하긴 뭐 법이나 개인 사업자 갖고 있긴 한데, 그런 부자들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대출 없이 어떻게 건물이 올라갑니까? 그쵸? 그래서 중소건설사 이사를 맡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차피 PF 대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많이 약해요. 그럼 선분양의 장점은 뭐냐? 분양대금 마련이 길어서, 그러니까 선분양하면은 보통 한 최소 3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3년에서 4년. 보통 3년이면 지어지니까. 아니면 뭐 사전 분양하고 이러면 좀 더 길고. 이것 때문에 선분양이 유리하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그런 시기 지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 살 때 어떻게 사요? 대출을 쓰잖아요, 대출. 대출을 이용해요.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분양에 하는 어떤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건설사들의 핑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후분양 해봤자 공정률 뭐 재건축 80일대, 공공 아파트는 60일대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70에서 80 내외에서 가서 봐요. 그러니까 뭐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뭐 이런 건 볼 수 있는데, 가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내장재 하나도 없는데 가서 이제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엑스레이 달린 것도 안 돼. 그 보이냐고. 안 무너지고 뭐 별 이상 없으면 그냥 오는 거지. 사실 후분양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할 몫을 다 하고 선분양을 해도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세게 그냥 건설사 그냥 확 그냥 꼬꾸라트리면 돼요. 후분양 해도 뭐 이런 거 안 지켜지면 어차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선분양과 후분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의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제가 다 이거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사 있을 때 다 관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분양, 후분양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만 그랬냐? 그렇진 않았죠. K건설이 그럴 리가 없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유독 심해졌다는 기가 이게 부동산 열풍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도 아무래도 건설 비용이 많이, 자재값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20년, 21년 착공해가지고 막 기반 다지고 했던 아파트들은 좀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 거는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오죠. 단순 과실일 수도 있지만 감리, 서울의 공정 스케줄, 그러니까 공정 어떤 일정을 그걸 개같이 짠 거지. 부실이 총체적인 거예요. 철근화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자재값 인상이 꼭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다. 실제로 2014년에 세종시에서 무려 350동, 그냥 수십억 챙겨 먹은 거죠.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자기 가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나 어디로 가야 되냐. 피하면 돼, 피하면. 좆대를 피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지을 예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공사 착공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하겠지.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건설사 하나 망하게 생겼는데, GS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GS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막 나와요. 운정자의 시그니처 대박 났다고 이렇게 또 이제 홈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공사 정보가 있죠. 그럼 쭉 단지가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을 보고 싶다. 수도권 체크하고 제 공사 중을 체크하면 돼요. 면적은 전체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요거 보시면 돼요. 입주 시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급 시기는 이제 분양 시기이기 때문에 좀 별개고, 그럼 보통 23년에 착공을 한 거예요. 그럼 올해 착공을 했겠죠? 요거 안전. 얘도 23년 착공했겠죠? 안전. 얘도 올해 착공했죠? 안전. 오케이. 자, 그럼 뭐가 위험하냐? 여기까지도 이제 올 초에 착공했을 테니까 그나마 한참 짓고 있을 때가 그나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22년 말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떤 공사가, 특히 지방공사가 좀 끝났을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슬슬 불안하죠. 그래도 얘네는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3년이면 22년 여름쯤에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쯤이면 기초공사가 끝났을 때 너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죠. 얘도 22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리까리 하기 시작하죠. 얘도 22년. 정 불안하시면 얘까지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정신 바짝 차려 만들 거라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더 후에 아예 막 2, 3년 지나면 사람들이 머리에서 까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까먹어. 그래서 그때는 또 개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막 이제 짓고 있거나 이제 막 초기 공사를 해가지고 막 집안 다지고 있거나 이제 막 착공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눈치 봐서 잘 지을 가능성이 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찾아봤습니다. 순살자의 이름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명 센스는 진짜 저는 이만 물러가고 순살자이 하다 보니까 한강 가서 치킨에 맥주 한 잔 때리고 오겠습니다. 한강에 치킨에 맥주 때리면서 나 이 아저씨 가야 되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